지금 시승차를 받았고요. 자, 일단 한 7km 정도 도심 주행을 해볼 겁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걸로 예상됩니다. 이거 정차할 때마다 너무 조용해서 약간 어색한데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리터당 13km가 찍혔습니다. 집에 도착했고요. 퇴근길 그 막히는 노들길을 뚫고 왔는데 리터당 23.2km가 나왔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연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XM3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보고 연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요금은 800원입니다. 조공의 할인을 받은 것 같네요. 자, 지금은 엔진이 구동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리긴 하네요. 밟으니까 초기 발진은 모터가 구동이 되고요. 엔진 같은 경우 RPM이 돌아가면서 파워가 나오는 반면에 모터는 처음부터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밀어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TC300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초기에는 전기차 느낌이 많이 납니다. 무조건 저속에서는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시속 한 60km 정도 가까이 됐는데도 거의 시속 60km까지 모터가 구동이 되네요. 지금은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모터가 구동을 하고 있고요. 엔진이 켜지고 꺼지는 느낌 자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회생 제동이 들어가는데도 이질감은 없고요. 이 조용한 하이브리드와 너무 대조적인 바이크인데요. 자, 여기는 방지턱이 많은 구간이고요. 방지턱을 넘는 느낌은 기존 XM3와 큰 차이는 없네요. 약간 탱탱한 느낌이 있습니다. 탱탱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충격을 먹어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여기도 방지턱. 방지턱이 조금 센 방지턱이었는데요. 그래도 뭐 쾅 치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EV 모드를 누르더라도 일정 조건이 되면 강제로 해제되는 것 같네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시속 50km, 60km 정도까지도 100%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연비 주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엔진이 돌아가네요.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엔진이 우웅 하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요.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엔진 돌아갈 때는 RPM이 약간 커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잠깐 이렇게 RPM이 높게 돌아가다가 금방 또 RPM이 낮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어차피 도심은 시속 50km 제한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량만 충분하면은 거진 모터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 조금 밟아봤는데 가속 자체가 폭발적이지는 않네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고요. 엔진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량도 좀 강하게 느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엔진이 구동되면서 충전을 해줄 때는 엔진 돌아가는 느낌은 나는데요. 엔진이 켜지고 꺼질 때 느낌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정말 그냥 막 밟아보기도 하고요. 가속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터당 15.7km가 찍히네요. 도심 연비를 리터당 10km 밑으로 떨어뜨리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 컨셉 자체가 파워를 위한 하이브리드는 아닌 것 같고요. 연료 효율을 위한 하이브리드인 것 같네요. 이제 도심 연비 주행은 이 정도로 해보고요. 풀탱크 주유를 한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넣어주세요. 68,000원 들어갔고요. 68,000원 40m 들어갔습니다. 풀탱크가 50m니까 10m 정도가 들어가 있었겠네요. 자, 풀탱크 주유했으니까 연비는 리셋 했습니다. 여기는 낙성대에 있는 주유소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650km가 나옵니다. 이론상 연료통이 50m고 리터당 20km만 연비가 나와주면 부산을 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고속도로를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경장 휴게소인데요. 주유를 여기서 할 걸 괜히 낙성대에서 주유를 했네요. 자, 이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기가 기름값이 훨씬 싼데요. 주유비에 톨비 합치면은 제 영상 제작은 또 적자로 끝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본선 진입하기 때문에 엑셀을 좀 많이 밟았습니다. 엑셀을 많이 밟으니 엔진과 모터가 함께 구동이 되고요.
엔진이 돌아가면 아무래도 엔진 구동되는 소음 자체가 들리긴 합니다. 엔진이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기도 하고 바퀴를 굴려 주기도 하네요. 지금은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주면 바로 회생 제동이 작동되고요. 충전을 해주죠. 지금 속도가 80km가 넘었는데도 모터 힘으로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계기판 보이시죠? 시속 80km, 90km 이 속도에서도 모터로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죠. 지금은 이제 다시 엔진이 살아난 상태고요. 지금은 엔진이 돌아가면서 구동도 해주고 배터리도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얼마나 회생 제동이 잘 되면서 배터리 충전량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모터로만 구동되는 시간이 많았을 때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속으로 쭉 달리는 고속도로 주행 환경에서는 시내 주행 환경에서보다 회생 제동이 걸릴 확률이 좀 적긴 하죠. 그래서 공인 연비를 잘 보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르게 도심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도심에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회생 제동으로 배터리 충전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모터로만 구동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좀 달리니까 리터당 25km 정도 찍히네요. 사실 풀탱크를 채우고 부산을 찍고 오는 의미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크게 없긴 한데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료를 꽉 채운 다음에 부산을 찍고 오는 차가 흔하지는 않죠. 아우, 통행권 진짜 오랜만에 뽑아봅니다. 으이짜. 출발은 또 모터로만 구동이 되고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일단은 연료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 뒤를 졸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운전하는 적은 잘 없죠. 지금 시속 한 80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모터로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엔진이 들어왔고요. 엔진이 들어오는 느낌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트립은 계속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변하는 게 맞고요. 정속 주행이나 연비 주행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주행 가는 거리는 자꾸 늘어나게 표시가 됩니다. 속도를 조금만 내보겠습니다. 저는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중부 내륙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부산으로 가는 거리는 조금 더 가까운데요. 야간에는 화물차도 많고 제가 연비 주행을 하느라고 차로를 막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로가 넓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은 추월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시속 9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다가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피로가 몰려와서 금강휴게소 들렸습니다. 리터당 21.3km 나왔고요. 그렇게 연비 주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한 1시간 전부터 주행 가는 거리가 710에서 720km가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시속 88km 평균 속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한 리셋하고 161km 달려왔네요. 그럼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휴게소에서 핫식스 하나 샀고요. 헛개차 하나 샀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살짝 피로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출발해 볼까요? 평일 밤에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많이 하네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XM3를 타고 지금 장거리 운행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XM3 시트 자체가 엄청 안락한 느낌을 주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장거리 운행 시 허리가 아프거나 몸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나 그런 건 적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XM3에 껴져 있는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 솔루스 TA31이라는 모델인데요. 제 차 SM6에 껴져 있는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보다는 하급 타이어죠. 하지만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게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추측하기로 지금 XM3 같은 경우는 노면과 차체 사이가 SUV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이제 SM6 승용차보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QM6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콘크리트 도로가 많죠. 아무래도 이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심한 편인데요. 지금 XM3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의외로 적습니다. 제 차 SM6보다 더 적은 느낌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 하부 방음이 특출나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노면과 차체 바닥이 떨어져 있는 공간 자체가 그래도 승용차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월등히 적은 것 같네요.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속 100km에서도 모터로만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 순간 연비가 지금 99.9죠. 연료 소모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고 나서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연비 주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 규정 속도를 맞춰서 운행을 했고요. 지금은 고속도로 조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 적용되어져 있는 이 LED 헤드램프 상당히 밝습니다. 차체 앞 특정 부위가 밝은 게 아니고요. 그래도 멀리 뻗어나가기도 하면서 이 확산되는 폭 자체가 넓네요. 지금 3개 차로 중에서 제가 가운데 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양쪽 3개 차로가 모두 잘 보입니다. 한적한 구간이니까 고속화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누르고 어댑티브 크루즈 속도 맞추고요. 시속 100km에 맞춰 보겠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작동시켰고요. 차선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스템이긴 한데 제 차 SM6에서 작동되는 거랑 이 XM3에서 작동되는 거랑 핸들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살짝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SM6 같은 경우 렉 타입이 사용되고 있죠. 반면에 XM3는 차급에 맞게 C 타입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SM6에 사용되고 있는 렉 타입이 이 핸들 유격이라고 할까요? 이 차로 중앙은 잡아주고 있지만 살짝씩 보정이 들어갈 때 그 미묘한 유격 자체가 SM6 쪽이 좀 더 적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XM3도 이렇게 차로를 돌아 나가는 이런 능력은 뭐 이 정도는 다 잘 돌아 나가죠.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엔진 자체 출력만 보면은 그렇게 높은 출력이 아니죠. 그리고 간접 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직분사 방식에 비해서는 출력은 좀 떨어지지만 내구성도 좋고 소음과 진동 면에서도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네요. 성능 자체로만 보면은 XM3 TC260보다 살짝 못한 느낌이긴 하고요. 똑같이 1.6L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터가 파워를 어시스트 해주기 때문에 1.6 GT에서 느껴지는 그 가끔 가다가 답답한 느낌?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경부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쾌적하네요. 제가 뭐 하이브리드를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아이오닉 초창기 모델 그 차를 렌트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 아주 발전을 많이 했죠. 그 초창기 아이오닉 그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정말 느낌이 별로였거든요. 한 시속 20km, 30km까지 모터로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부릉 하고 걸리는 게 막 느껴지고요. 모터 주행 시간도 아주 짧은 데다가 그 이질감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지금은 현대기아도 하이브리드 기술이 원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은 느낄 수가 없겠죠. 지금 규정 속도에 맞춰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터당 한 20km 정도 나오네요.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는 회생 제동 걸리는 것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량 자체가 시내에서보다는 좀 못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엔진이 구동되면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브리드는 장거리를 많이 뛰는 분보다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거리 운행 자체가 많으시면 연비 면에서도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접해보니까 연비도 연비인데 그 시내를 주행할 때 소음이 적은 거, 그리고 차량이 뭐 이렇게 갈 때 변속 충격, 울컥거림 이런 게 없는 것도 상당한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주행거리가 적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뭐 소음에 좀 민감하시거나 승차감에 예민하신 분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전기차 좋긴 하지만 충전 아직까지는 상당히 불편하죠.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저속에서는 거진 전기차 느낌을 주고요. 사실 이렇게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할 때는 내연기관 차량도 엔진의 부하가 적기 때문에 RPM 자체를 낮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내연기관 차량이나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사실 계기판을 보지 않은 이상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
주행감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16km만 더 가면 김천 휴게소입니다. 벌써 김천까지 왔네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속 100km로 맞춰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에서 21km 사이가 나오네요. 엔진이 구동되면서 바퀴도 굴리고 배터리도 충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회생 제동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엔진이 계속 배터리를 충전하는 상태가 됩니다. 도심 주행처럼 실연비가 획기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뭐 주행 가는 거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풀탱크 채우고 출발해서 이제 곧 있으면 대구인데요. 물론 연료 게이지 자체가 절반 위에서는 오랜 시간을 머물고 절반 밑으로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부산 왕복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속 주행으로 지방 내려간 게 거진 처음인 것 같은데요. 피곤하다. 북대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죠?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내려올게요. 2km 앞에 동대구 분기점인데요. 저는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가 거리는 더 가까운데 제가 알기로 2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 내륙으로 내려오지 않은 이유와 동일한데요. 화물차들이 많이 가고 있죠. 그래도 뭐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넓고 차가 적은 경부고속도로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고속화도로 및 정체구간 주행보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XM3 하이브리드 차량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으로 구동했다, 모터로 구동했다, 충전했다, 회생 제동했다.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는 크게 4칸으로 보면은 4분의 3이 남아 있습니다. 평일 밤에 경부고속도로는 차가 정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고 2km만 더 가면 경산 IC네요. 부산입니다. 부산 톨게이트.